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여기에 이혼했잖아. 저 여자는 민두식 회장이랑 이혼했다고. 민강유통의 임시 주주총회장, 민경채의 이성을 잃은 절규가 천장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상으로 향하는 한 여자를 향해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선 여자 루시아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고요한 눈빛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강유통 신임 회장 루시아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날 지옥의 문턱 같았던 외딴 병원의 VIP 병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병실. 김선재의 목소리가 승리감에 젖어 낮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협의 이혼 확인서가 야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돼. 백설이. 아니, 이젠 루시아라는 이름이 더 편하려나? 정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를 바라보며 입술 안쪽 여린 살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침대 위 민강유통의 신하였던 민두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눈만 뜬 채 마치 살아있는 관에 갇힌 듯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지독할 정도로 또렷했지만 전신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속눈썹 하나조차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노를 뿜어내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선재를 향한 사리와 루시아를 향한 애원, 그 두 가지 감정이 시뻘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김선재는 그 지옥도를 감상하듯 연극 배우처럼 느린 동작으로 웃으며 루시아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경채와 나 그리고 스텔라 여사까지 모두가 민두식 회장과 당신이 이혼하길 바라고 있는데 당신 혼자 버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어. 이 마지막 카드를 쓰게 만들다니 당신도 참 대단해. 김선재가 민두식 회장의 목에 연결된 생명유지 장치, 그의 가느다란 숨줄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민두식의 눈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눈동자 안에서 비명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이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유감스럽게도 민두식 회장님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거야. 김선재가 루시아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의사 한 명, 아니 간호사 한 명 매수해서 이 장치에 사소한 오류가 생기게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 산소 농도를 조금 낮추거나 알람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회장님의 목숨이야 아니면 당신의 그 하찮은 복수야? 선택하시지 루시아. 루시아의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예고였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의 생명 그 자체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을 믿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민두식을 이대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 그 처절했던 목표는 그를 지키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찬사로 듣지.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두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루시아. 나 따위는 버려. 니깟 목숨 버리라고. 도장을 찍지 마. 제발. 그의 절규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 뿐 어떤 소리도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루시아는 그 눈물을 외면하듯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선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들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했어. 이걸로 당신과 민두식 회장은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어. 이제 민강유통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시지. 아, 위자료는 한 푼도 없는 거 알지? 김선재가 승리자의 걸음으로 병실을 나가자마자 루시아는 민두식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회장님을 구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민두식은 그런 루시아를 바라보며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모든 것을 빼앗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민두식 회장이 쓰러진 직후 그의 딸 민경채가 자신의 아버지를 외딴 병원으로 빼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김선재와 함께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얼음보다 차가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거기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고집센 딸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불려우 같은 정루시아를 집에 들인 대가가 어떤 건지.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서 지키려던 민강유통, 이제 곧 제 것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요. 민두식은 눈알을 굴려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분노는 침묵 속에 갇힐 뿐이었습니다. 김선재는 그런 민두식을 비웃으며 민경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루시아만 처리하면 됩니다. 스텔라 여사님을 이용하죠. 그 핏줄에 미친 노인네는 우리가 던져준 가짜 손녀 민세리만 있으면 뭐든 할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만들어낸 피가 더 진하게 상대를 속일 수 있으니까요. 며칠 뒤 스텔라장은 루시아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문태경을 호텔 카페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태도 뒤에는 시베리아의 한기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루시아, 아니, 이젠 백설이라고 불러야 하나? 스텔라장이 찻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민두식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죽은 당신의 딸 미소의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잘 알겠다만 이젠 당장 민 회장과 이혼하고 민강유통에서 손 떼. 내 손녀 세리를 위해서라도 너처럼 불순한 복수기가 민씨 집안에 있는 꼴은 못 봐. 루시아는 애써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반은 연기였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전 정말 여사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4년의 세월이 여사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까? 닥쳐. 스텔라장이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맑은 소리와 함께 찬물이 테이블 위로 넘쳤습니다. 내 아들 호세를 20년이나 그리워한 나야. 20년의 세월을 핏줄 하나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어. 고작 4년의 정 따위로 날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장 이혼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정체, 자네가 백설이라는 걸 온 세상에 폭로해 버리겠어. 내 금쪽 같은 손녀 세리 옆에 너 같은 복수기를 둘 순 없지. 내 완벽한 그림에 오점을 남길 순 없어. 스텔라장이 경멸의 눈빛을 남기고 떠난 후 루시아는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문태경이 걱정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스텔라 여사까지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태경 씨.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요. 민두식 회장이 뭔가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가 김선재와 민경채에게 납치당하기 직전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았어요. 저 모르게 무언가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잠긴 서랍, 회장님의 비밀 서재에 있던 그 서랍, 그걸 열어봐야겠어요. 그날 밤 루시아와 문태경은 민두식의 비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민두식이 깨어날 경우를 대비해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두며 억지로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태경이 도구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풀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마치 수십 년의 시간을 머금은 듯 고요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건 뭔데요, 태경 씨? 유언장이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루시아 씨. 이건 신탁 계약서입니다. 문태경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경악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두식 회장 명의의 민강 유통 주식 전부를 수익자 정루시아, 당신으로 지정한 신탁 계약서예요. 루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태경이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본인 민두식이 사고, 행방불명 또는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본 신탁 계약의 효력은 즉시 발동된다. 본인 소유의 민강 유통 주식 55%의 의결권 및 처분권은 수익자 정루시아에게 귀속된다. 변호사 입회 서명과 공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루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민두식이었습니다. 복수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두식은 루시아를 유일하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자식들에게 배신당할 것을 직감하고 자신을 지킬 마지막 수단으로 모든 것을 루시아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가 날 믿었던 거예요. 김선재와 민경채가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는 나를 믿었던 거예요. 루시아는 서류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심에 대한 미안함이자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요. 루시아 씨. 이걸 공개하면 이혼이고 뭐고 상관없이 민강 유통은 당신 차지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민경채와 김선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루시아는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을 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둬야 해요. 저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이 걱정돼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뒤 루시아는 민두식의 병실을 알아냈고 그곳에서 김선재의 끔찍한 협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민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루시아에게 불법적인 이혼 서류를 받아낸 김선재는 의기양양하게 민경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제 민강 유통의 부회장 자리를 꿰차고 민경채와 결혼하여 명실상부한 주인이 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루시아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처리됐어요. 우리 결혼 날짜를 잡을까요, 경채 씨? 하지만 민경채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냉담했습니다. 그녀는 스텔라장의 조언을 따른 후였습니다. 김 변호사,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김선재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해보니 난 아직 호세 씨를 잊지 못했어요. 내 첫사랑인 그를 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어요? 그건 돌아가신 호세 씨에 대한 모독이에요. 민경채가 지극히 연극적인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경채. 김선재가 격분했습니다. 그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민두식 회장을 납치하고 감금까지 했어. 루시아를 협박해서 이혼 서류까지 받아냈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려. 민경채는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김 변호사가 알아서 한 일이죠. 난 시킨 적 없어요. 스텔라 여사님도 돌아오셨고 루시아도 쫓아냈으니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도구는 쓰고 버리는 겁니다. 이건 퇴직금이에요. 두둑하게 넣었으니 조용히 사라져요. 민경채가 봉투를 던졌습니다. 돈다발이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김선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성스러운 사냥개인 줄 알았지만 결국 쓰고 버려지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좋아, 민경채. 날 버려? 넌 모든 걸 가졌지만 단 하나, 내 배포를 계산하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스텔라장, 그 늙은이가 너의 방패막이라고. 그 방패 내가 산산조각 내주지. 너가 그토록 원하던 모든 것을 나, 김선재가 잿더미로 만들어주겠어. 그날 밤 김선재는 자신이 조작했던 민셀이 스텔라장 유전자 검사 결과지의 원본과 민경채가 조작을 지시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을 들고 언론사와 민간유통 사내 게시판에 모든 것을 터뜨렸습니다. 충격 단독. 민간유통 민셀이 스텔라장의 친손녀 아니었다. 김선재 변호사 양심 선언. 민경채의 지시로 유전자 검사 조작. 스텔라장은 이용당했다. 이 소식은 즉시 스텔라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찾던 손녀 민세리와 함께 저택에서 우아하게 티타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확인한 스텔라장의 손이 파르르 떨리며 고가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스텔라장은 기사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김선재가 조작을 실토하는 녹취 파일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핏줄이라고,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민세리가 가짜였습니다. 그 가짜 손녀를 위해 자신을 진심으로 어머니처럼 따랐던 루시아를 배신하고 내쫓았습니다. 내가 저것들한테 속아서 루시아를, 내 아들 호세. 스텔라장의 머릿속에 과거 루시아가 눈물로 호소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자신의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배신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환멸감에 휩싸여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라고. 내 핏줄. 아하하. 스텔라장은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채의 가장 강력했던 방패막이, 그녀의 오만함을 지탱해 주던 기둥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민강유통의 임시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쓰러지고 김선재는 잠적했지만 민경채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가 이혼했기 때문에 자신이 민두식 회장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지분을 상속받아 회장이 되는 그림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두식 회장님의 유고로 인해 오늘 민강유통의 새로운 최대 주주 및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민경채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민강유통의 새로운 최대 주주, 지분 55%를 확보하신 민경채는 의아했습니다. 55%라니? 정확히 아버지가 가진 지분 전부였습니다. 루시아 회장님이십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었습니다. 그 순간 주주총회장 뒷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루시아가 문태경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주주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여기에 이혼했잖아. 저 여자는 민두식 회장이랑 이혼했다고. 민경채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강유통 신임 회장 루시아입니다. 루시아의 법무팀이 즉시 대형 스크린에 주식 신탁 계약서를 띄웠습니다. 본 계약서는 민두식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시기 전 민경채 씨와 김선재 변호사에게 납치당한 직후 적법하게 체결하신 신탁 계약서입니다. 회장님의 지분 55%는 그가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빠지신 시점에 즉시 수익자인 저 루시아에게 이전되었습니다. 민경채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 마. 이혼했잖아. 이혼한 아내는 상속권이 없어.
넌 남남이야. 루시아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민경채 씨,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신탁계약의 효력은 민두식 회장님께서 감금되신 시점에 이미 발동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뤄진 협의 이후는 이미 이전된 주식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루시아 회장님은 이혼 전에 이미 최대 주주가 되신 겁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혼 자체가 중대한 협박에 의해 이뤄진 원천 무효인 행위입니다. 김선재 변호사는 민두식 회장님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담보로 루시아 회장님을 협박했으며 민두식 회장님의 공증 서류 역시 위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및 사문서 위조입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김선재가 병실에서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루시아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녹음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어주는 척 연기했지만 이미 법적으로 모든 것을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주주총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과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잠적했던 김선재도 이미 공항에서 체포되어 함께 끌려 들어왔습니다. 민경채 씨, 김선재 씨, 민두식 회장 불법 감금, 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및 회사 횡령, 배임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아, 안 돼. 아버지. 두 사람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망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강유통의 회장실은 새로운 주인을 맞았습니다. 루시아는 거대한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첫 임원회의 준비됐습니다. 루시아가 돌아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간의 복수심과 증오로 가득 찼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분하고 결연한 기업인의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문 본부장.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회장님이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문태경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루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게 뭘까요? 잃어버린 딸 미소는 돌아오지 않고 스텔라 여사님은 망가졌고 민 회장님은 여전히 저 병실에 누워 계시죠. 아무것도 완벽하게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태경 씨 말대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썩은 것을 도려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루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민강유통의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민두식 회장이 제게 이 회사를 맡긴 이유가 있겠죠. 저를 이용하려 했든 마지막 순간에 저를 신뢰했든 그 무게를 이제 제가 져야 해요. 그리고 이겨내야죠. 살아남아서 증명해야죠.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까죠, 문 본부장. 할 일이 정말 많아요. 내 딸 미소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민강유통 반드시 다시 세울 겁니다. 루시아는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태경은 그런 그녀의 뒤를 든든하게 따랐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 누워있던 민두식은 TV 속보를 통해 루시아가 민강유통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인 동시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선재는 민두식 회장의 목숨을 인질로 삼아 루시아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아내는데 성공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쥔 것은 이미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루시아는 민두식이 감금되기 직전 남긴 주식 신탁 계약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민두식이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된 순간 민간유통의 모든 주식은 법적으로 루시아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악인들의 탐욕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민경채는 스텔라장의 조언에 따라 김선재를 배신하고 버림받은 김선재는 분노에 휩싸여 민세리가 가짜 손녀라는 치명적인 진실을 언론에 폭로합니다. 핏줄에 대한 맹목적 집착으로 루시아를 내쳤던 스텔라장은 이 충격으로 처참히 무너져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 민경채가 승리자의 미소를 짓는 순간 신임 회장으로 루시아가 당당히 등장합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민경채와 김선재는 감금, 살인 미수, 횡령 등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며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루시아는 민간유통의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곁을 지킨 문태경과 함께 그녀는 복수의 불길이 아닌 딸 미소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상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며 통쾌한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